여러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리서치를 아직도 챗GPT나 퍼플렉시티에 직접 매번 요청하시나요? 자동화 툴과 연동하면 이런 리서치 작업을 AI가 알아서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원하는 툴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퍼플렉시티의 리서치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NALM과 퍼플렉시티의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리서치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AI 에이전트를 구축해서 본인만의 리서치 조수로 생산성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기적으로 리서치를 하면 좋을 만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리서치 에이전트를 구축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관심 주식에 대해서 매월 자동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에어테이블에 업데이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매번 바뀌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정책을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리서치해서 확인할 수 있게 에어테이블에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AI 제품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리서치를 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퍼플렉시티를 활용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제작하고 싶으시면 NALM 신규 버전을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전 버전을 활용하고 계시다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NALM 클라우드 버전을 쓰고 계시면 왼쪽 패널에 어드민 패널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 패널 들어가셔서 이 매니지 탭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버전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버전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Save Changes 해주시면 이제 신규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셀프 호스팅 버전 쓰고 계시다면 설치한 도커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를 먼저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그거 가지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 땡땡땡에서 풀 옵션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버전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거 가지고 새로운 NALM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리서치 에이전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전트 만들려면 트리거는 보통 테스트할 때 언챗 메시지로 해주시면 좋거든요. 요게 이제 이 NALM 안에서 메시지를 바로 보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하셔서 AI 탭에 AI 에이전트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ALM의 AI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챗 모델이 AI 에이전트의 두뇌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AI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픈AI 먼저 크레덴셜 API 키 연동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GPT 4.1을 활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PT 4.1이 최신 모델이기도 하고 얘 가격도 4보다 조금 저렴하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리밋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AI 에이전트의 두뇌로 활용을 해줄 거고요. 메모리도 간단한 게 심플 메모리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플 메모리는 말 그대로 기억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려면 이 심플 메모리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툴이 가장 중요하겠죠. 툴이 이제 AI 에이전트의 손발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퍼플렉시티 툴을 활용해서 리서치 작업을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노드에 퍼플렉시티 검색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안 뜨신다면 NALM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걸 거예요. 그래서 버전 업데이트부터 하시고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 툴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먼저 퍼플렉시티도 연결을 해줘야겠죠. Create New Credential 하신 다음에 여기에 API 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API 키는 퍼플렉시티 들어와 보시면 계정에 모든 설정 들어가서 API 키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계정을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제 모델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식 리서치 같은 경우는 좀 심도 있는 리서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나 딥 리서치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저 프롬프트 어떤 걸 넣을 건지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AI 에이전트가 퍼플렉시티한테 알아서 센스 있게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AI스럽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면 이제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퍼플렉시티한테 요청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 클릭해서 Search Recency 필터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month로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월 리서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한 달 기준의 정보로 리서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 툴 이름은 리서치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I 에이전트 노드에 들어오셔서 나머지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d 옵션 하시고 시스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 메시지 설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가이드를 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AI 에이전트의 성능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Expression 하고 여기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이 AI 에이전트한테 가이드를 주실 때는 기본적인 가이드 설명은 영문으로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성능이 좋다고 생각해서
영문으로 저는 주로 해주고 있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Financial Research Agent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리서치 툴이라는 거 설정해줬죠. 그래서 그 리서치 툴을 활용해서 리서치를 진행해라 라고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룰들을 지정을 해줬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들 좀 조합해서 퍼플렉시티한테 리서치 요청을 해주면 좋을지, 그리고 아웃풋 포맷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하는지 같은 가이드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웃풋 포맷이랑 스타일 가이드에 한국어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이드는 영문으로 해주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아볼 리포트는 제가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 시스템 프롬프트는 제가 참고할 수 있게 영상 설명란에 가이드 문서에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스템 프롬프트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한번 AI 에이전트를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스템 메시지에 티커를 넣어주면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진행해라 라고 설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챗 메시지에다가 주식 티커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화제인 테슬라 티커를 한번 넣고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요청을 해주면 이제 트리거에서 AI 에이전트로 리서치 요청이 들어갔고요. 퍼플렉시티 활용해서 이제 리서치 진행을 하고 있죠. 퍼플렉시티의 딥 리서치는 아무래도 좀 더 심층적인 리서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단한 모델에 대한 리퀘스트보다는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아웃풋 포맷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출력해줬거든요. 처음에 티커, 리서치, 그리고 여기 소스 리스트 이렇게 나눠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그 포맷이 간혹 가다가 잘못 생성될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아웃풋 안에 넣어줬는데 티커, 리서치, 그리고 소스 이렇게 나눠서 구조화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뒤에 에어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이런 에어 테이블 혹은 뭐 구글 시트 같은데 업데이트를 하실 때 아웃풋이 항상 구조화돼서 출력이 되어야 맵핑을 해주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을 구조화해주고 싶으실 때는 여기 require specific output format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버튼 활성화 하시면 여기 이제 아웃풋 파서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기서 structured output parser 누르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생성했던 결과 있죠? 그거 가지고 원하는 포맷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시를 하나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티커하고 티커 들어가고 리서치하고 리서치 결과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sources하고 그 source 리스트 값 요렇게 출력이 되게 해달라라고 이제 예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포매팅이 잘 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에어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플러스 누르시고 에어 테이블 검색해서 create a record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에어 테이블도 credential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financial research라는 베이스에 start research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리서치 결과를 항상 업데이트 해주게 연동을 해줄 건데요. 뭐 티커, 리서치, 소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죠. 우리가 아웃풋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받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연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매핑할 값이 아직 출력이 안 됐죠. 왜냐면 지금은 아웃풋 하나에 다 출력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쪼개서 나눠주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팔란티어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럭처럴 아웃풋 파서를 달았으니까 그 포맷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에이전트 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웃풋 안에 티커, 리서치, 그리고 sources 이렇게 나눠서 잘 출력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요거를 요 앞정 버튼 누르셔서 핀을 해주시고 에어테이블 쪽에 오셔서 요 나뉜 거를 매핑만 해주시면 됩니다. 티커는 티커에, 리서치는 리서치에, sources는 sources에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값을 이제 execute 스텝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죠. 여기 에어테이블에 티커랑 리포트 내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키우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리서치 값이 잘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내용이랑 이제 sources list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소스는 여기 또 이제 나눠놨죠. 여기서도 이제 소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보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소스를 실제로 들어가서 또 체크를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주식 리서치 에이전트를 완성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챗 메시지를 통해서 요청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진정한 자동화를 하려면 스케줄 기반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새로운 트리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add node 하셔서 another trigger on a schedule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요청을 해준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1일 기준으로 해준다고 하면 매월 1일 날 실행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리서치를 진행할지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에어테이블에 제가 스탁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티커들을 넣고 스테터스를 체크를 해주면 그 체크된 행에 대해서만 리서치를 진행하게 요청을 해줄 건데요. 그렇게 해주시려면 여기서 또 다시 에어테이블 들어가시고요. 여러 가지 값을 한 번에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search records 이 복수로 가져오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베이스랑 테이블 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financial research의 스탁 리스트로 가져오면 되죠. 요거를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3개가 뜨죠. 근데 이 3개 중에서 우리가 체크한 것만 true 값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럼 요 true로 된 것만 가져오고 싶다 할 때는 이 필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포뮬러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스테터스 값이 true인 경우에만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스테터스 이렇게 중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스테터스 값이 true인 경우에만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true인 2개만 가져오게 되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 에이전트에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면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줄 트리거가 매달 돌면서 이 true로 체크가 된 티커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AI 에이전트는 보시면 기존에 이 챗 인풋으로 유저 프롬프트를 받았죠. 근데 우리가 스케줄로 돌 때는 챗 인풋이 아니고 에어테이블의 값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define below로 변경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expression 하고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간단한 수식인데요. 여기 JSON 티커, 요 티커가 우리가 search record에서 가져온 요 티커 값입니다. 그래서 이 티커 값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에어테이블에 우리가 티커로 넣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티커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없는 경우도 있겠죠. 티커의 값이 있는지 체크했을 때 false인 경우에는 chat input, 우리가 NAN에 넣어준 chat input으로 값을 대체해줘라 라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유저 프롬프트 설정을 해줬고요.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메모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 세션 아이디는 우리가 챗을 활용할 때만 유효한 건데 에어테이블로 가져올 때는 이 세션 아이디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define below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션 아이디가 있으면 요거를 쓰는 거고요. 없는 경우에는 요 schedule research 세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여기 세션 아이디가 있는 경우는 이 아이디를 활용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세션 아이디가 없어요. 요걸로 이제 트리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 schedule research session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트리거를 하실 때는 메모리도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셔야 에러가 나지 않고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주는 에이전트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에이전트 하나를 완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면 두 번째 에이전트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제작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챗 메시지로 먼저 실행을 할게요. AI 에이전트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같은 거는 다 동일하게 빠르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GPT 4.1 추가해주고요. 챗 메모리도 추가해주고 툴도 Perplexity 추가해주겠습니다. 여기도 모델은 딥 리서치 해줄게요. 그리고 AI가 선택해주는 거고 옵션에서 리센스 필터에서 month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에서 시스템 프롬프트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관련한 리서치 에이전트고 오늘 날짜도 지정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30일간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고요. 여기도 이제 참고할 만한 키워드 같은 거 예시로 넣어줬고 아웃풋 포맷이랑 스타일 가이드 이런 거 똑같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이 스페시픽 아웃풋 포맷도 미리 활성화를 해줄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이제 어떤 식으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지 감을 잡고 있죠. 그래서 아웃풋 파서 추가를 해서 원하는 그 포맷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정책 관련한 헤드라인 그리고 리서치 내용 그 다음에 소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설정해 주시면 좋은 게 그 API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다 매번 테스트하면서 진행하시면 그때마다 이제 API를 쓰게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신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 예측한 값을 알아서 설정해 주시면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테이블도 미리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에어테이블 create record 하시고 베이스랑 테이블도 원하는 걸로 미리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리서치, 소스 선택할 수 있게 지정을 해놨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테스트를 하고 아까처럼 매핑할 수도 있지만 더 빠르게 하시려면 이 포맷을 예측해서 직접 먼저 넣어주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스탁 에이전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JSON.output.ticker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웃풋 안에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구분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일하게 그거를 예측해서 expression 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어요. json.output.headline. 네, 이렇게 예측해서 미리 넣어주시면 또 API 테스트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이렇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앞에 챗 부분도 어차피 이제 스케줄로 바꿔줄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줄로 또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add를 하시고 트리거에서 on schedule 해서 이것도 month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요거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유저 프롬프트가 다르겠죠. define below 하셔가지고 한국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유저 프롬프트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챗 인터페이스를 없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부분도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여기서 define below로 하셔서 그냥 하나의 키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메모리 설정한 거 보면 이렇게 schedule research session 이라고 우리가 활용했었죠. 요거를 그대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schedule research session 이라는 값을 키값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테스트를 여러 번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설정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execute으로 테스트 한 번만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테스트 값 한번 또 에어테이블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죠.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627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 이슈 집중 분석해서 완성이 됐고요. 여기 이렇게 내용들도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도 어떤 소스로 가져왔는지도 이렇게 20개를 가져왔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I 제품 출시에 대한 뉴스를 리서치해주는 에이전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작하는 거니까 더 익숙하게 하실 수 있겠죠. 이미 이렇게 유사한 에이전트를 제작하셨으면 이번에는 아예 워크플로우 자체를 듀플리케이트를 해볼게요. 여기 우측 상단에 듀플리케이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워크플로우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테크 뉴스 리서치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전체 플로우를 복사를 해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AI 뉴스는 빠르게 나오니까 주 단위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툴 좀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리서치 툴에서 리센시 필터를 week로 해줄게요. 주 단위로 리서치를 할 거니까 week로 해주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서치 도메인 필터라는 옵션이 또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도메인을 추가를 해주시면 그 도메인에서 뉴스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치를 했으면 좋겠는 도메인을 지정을 해주시려면 여기다가 이제 필터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필터가 3개 도메인까지로 리밋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도메인을 여러 개 추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추가해주고 싶은 도메인을 추가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퍼플렉시티가 리서치를 해왔는데 어떤 도메인이 형편없다 하면 그것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제외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외하는 용도로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3개 도메인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 단위로 우리가 AI 그냥 제품 소식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딥리서치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나 모델을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리서치 모델보다 소나가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유즈 케이스에서는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도 변경을 해줘야겠죠.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AI 프로덕트 런치 리서치 에이전트라고 해서 또 넣어줬고요. 여기도 유저 프롬프트 좀 수정을 해줘야겠죠. 최근 한 주간 AI 서비스 출시 소식을 리서치해줘 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어테이블이 아니고 슬랙으로 보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에어테이블을 삭제하고 아웃풋 파서도 비활성화를 해줄게요. 왜냐면 슬랙으로 보낼 때는 어차피 데이터를 한 번 더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아웃풋 파서를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대신에 뒤에 이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리서치 값에 대해서 포매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I에서 오픈 AI 노드 하시고 메시저 모델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슬랙 포매터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포매팅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GPT 4.1 선택을 하고 시스템 프롬프트랑 유저 프롬프트를 각각 집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전문 블락킷 포매터다 라고 해서 어떤 값이 들어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포매팅을 해주면 되는지를 이렇게 규칙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상 설명란에 제가 참고할 수 있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저 프롬프트에서는 그 리서치 아웃풋 값을 넣어줘야겠죠. 여기는 이렇게 json.output 해가지고 AI 에이전트가 생성한 그 아웃풋 값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또 예시를 한번 또 반복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 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슬랙 포매터를 통과하게 되면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더 이쁘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슬랙을 추가해줘야겠죠. 슬랙 샌더 메시지 선택해 주시고요. 슬랙 어카운트 또 연결해 주시면 되고
채널에서 AI 뉴스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메시지 타입은 블락스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블락스 선택하시고 익스프레션 하셔서 이렇게 메시지 닷 컨텐츠로 넣어주겠습니다. 이 메시지 닷 컨텐츠가 뭐냐면 이 슬랙 포매터에서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컨텐츠라는 거 밑에 결과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돌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굉장히 빠르게 설정을 해봤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cute Workflow 누르셔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이렇게 Perplexity 리서치를 실행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실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슬랙 포매터로 이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슬랙 포매터로 전송했고 슬랙 포매터로 이제 포매팅해서 슬랙으로 보내기 좋게 포매팅을 해주고 슬랙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잘 보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I 뉴스에 이렇게 잘 정리돼서 보내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출시를 했다는 걸 슬랙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설정해 준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이렇게 지금 아웃풋 안에 값이 나눠서 들어갔고 요거를 지금 json.output 요게 요거죠. AI 에이전트의 아웃풋 값 요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테스트 한 다음에 이렇게 넣지 않고 사전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준 거고요. 이 값을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나오죠. 요 나온 거를 슬랙에 포매팅 된 값이 이 컨텐츠 밑에 나오죠. 그래서 json.message.content로 설정을 또 미리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랙에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NALN에서 퍼플렉스티 API를 같이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딥 리서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에어테이블이나 슬랙 같은 업무 툴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가끔씩 그냥 리서치를 진행하시는 거는 직접 챗GPT나 퍼플렉스티 같은 데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매월 아니면 매주 실행하고 싶은 리서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의 리서치를 진행하면 좋겠는지 명확한 가이드까지 가지고 있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시면 생산성을 높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 구축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NALN에서 퍼플렉스티 딥 리서치를 돌리실 때 프롬프트가 너무 복잡하면 딥 리서치를 실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타임아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너무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정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딥 리서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한 번 정도 연습을 해보셨으면 그 다음에는 미리 어떤 값들이 나올 건지를 예측을 하셔서 같이 설정해 주시고 마지막에 한 번만 테스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비용도 아끼고 더 빠르게 워크플로우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